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3시 49분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일단 정규장이 끝나주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삼각 수렴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구간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니 삼각 수렴으로 해서 이 구간을 꾸물꾸물거리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전저점 구간은 아무래도 좀 강력한 지지선이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횡보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상방 시나리오를 저도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단기적인 어떤 시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드릴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요.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미가 타면은 못 간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못 가는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짚어드리면 일단은 이 개인분들이 올리는 겁니다. 주식은 개인분들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그러면 다 팔았냐라는 부분에서도 아직도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외국인 보유 수량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마치 판 것처럼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들고 있냐면은 1억 5천만 주 정도를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은 팔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사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원웨이로 파는가 싶더니만 두 차례 강력하게 매수를 좀 해주면서 마지막 판에 거래량을 좀 터트려 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에다가는 모두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신고가라고 달아주셔야지만이 개인들 매수세가 더 많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순간 알고리즘이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이 영상은 참여도가 엄청나게 높네. 댓글이 100개, 200개가 달려있네 라고 하면서 그럼 이 개인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드려볼까?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를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분들의 수급 우리가 끌어올려면은 신고가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작업 5초밖에 안 걸리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오늘 어떤 게 굉장히 핫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제주은행, 그리고 이제 더즌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기술투자도 스테이블 쪽으로 엮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온 세상이 스테이블 코인인가 싶을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의 힘겨루기가 조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주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구나. 내가 기회의 구간을 한번 잡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본격적으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앞전에 제가 이제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강력한 지지라인, 그러니까 한번 깨지는 흐름에서 꼬리에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던 영상 주말 내내 좀 짚어드렸었으면서 한번 올라온 구간에서 아직까지 지금 물량을 정리할 구간이 당연하게도 아니다. 떨어지면 한 주라도 더 살 건데 어떤 타점에서 잡아갈 거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5일선을 훼손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20일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아니면은 여기서 쌍바닥을 만약에 연출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빠지면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하면서 이 60일선이 딸려 올라올 거를 좀 기다리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전에 한번 지지가 강력하게 연출이 되면서 이런 구간을 지켜줬던 그 배경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거래대금이 3.7조가 터졌던 정말로 이제 충격적인 거래대금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하루에 거래대금을 3.7조를 끌어갈 수 있는 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한번 연출을 했었지만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21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줬던 만큼 한번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엔 그렇고 지금 주봉상도 사실상 전혀 꺾이지 않은 구간에서 우리가 앞전에 어떤 구간에서 저항을 연출을 했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저항 연출해주고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짚어드렸던 주말이었습니다. 자, 그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 확률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하나오션의 사례에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무섭게 상승하면서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준 다음에 이런 고점 부근에서 박스를 잘 유지해주면서 한번 21선 훼손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다시 한번 전고점 가는 척 하다가 밀리면서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21선을 훼손했고 61선 지지하고 21선 터치하고 61선 깨준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와주면서 이때 당시에는 산업은행의 어떤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더 가지 못하고 밀려주면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게 됐던 구간이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이 구간에서 박스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주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주도주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질질질 빠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 구간을 칠 거고, 만약에 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박스 구간을 칠 거고, 이렇게 박스를 치는 구간에서 어떤 걸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간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오션 케이스보다는 사실상 에코프로 같은 이제 케이스로 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당시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랐던 이 2023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밀었던 겁니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었죠.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밀고 있어요? 원전 쪽을 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명령까지 내가면서 원전을 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앞전에 이렇게 전기차 밀어가지고 1차 파동, 2차 파동이 한 번 더 나왔던 게 여러분들 눈에도 확인이 되실 텐데, 당연하게도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광기가 끼는 구간에서 윗꼬리를 단 다음에 한번 내려와서 21선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전고점 구간에서 딱 맞고, 여기서 5월 MSCI 불발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나온 다음에 61선 터치하고 21선과 61선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간다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61선 터치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21선 터치하자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빠져서 61선 터치 지지, 21선 터치 저항,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계속 봤더니만 점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동폭이 적어지고 있죠. 수렴을 거쳐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무섭게 나올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일진 모르겠지만 변동폭이 컸던 게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런 수렴을 통해서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무섭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할 때도 항상 분봉 흐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제주은행 같은 거 오늘 보시면요, 상승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가죠. 상승 무섭게 나와준 다음에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상승을 무섭게 하니까 하락을 무섭게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데 못 미치게 상승하고 살짝 또 하락한 다음에 점점 이렇게 수렴을 한 다음에 한번 빵 다시 한번 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겠다?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수렴을 거쳐서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로 조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에 대한 방어력 자체가 굉장히 세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켜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이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음봉 주고 있는 거, 이 음봉 주고 있는 것들 딱 뭐가 있어요? 인투셀이랑 뭐가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딱 두 개밖에 없죠.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한가 부분까지 밀렸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에너빌리티 딱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빨간불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8% 정도 하락이라고 하면 잘 방어해주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수급을 받아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올라가기 이전에 보이는 어떤 흐름,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차트가 너무 좋은데, 너무 이쁜데,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이렇게 재상승하기 이전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는 구간에서 뭔가 굉장히 이제 수상한 특징적인 캔들이 무조건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음봉 띄워주면서 앞전에 있던 물량 테스트 이렇게 두 구간에서 해주고 볼까지 파가면서 다시 올라갈 때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흐름상으로는 사실상 어떤 낙폭이 진정되는 만들어져 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단기 시세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몸매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친다라고 하면 2차 파동 나오기 이전에 내가 수량을 더 태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배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4년간의 박스를 돌파를 해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한번 찔러주고 뺐다가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줬었는데 4년간의 박스를 한번 훑고 다시 내려온 다음에 돌려 세워주면서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캔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바로 요 날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월 7일 날 갑자기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36% 다 말아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야금야금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언제냐면 5월 7일인데 이날 제가 그냥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 금액 딱 보이시죠?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량이 급하게 들어와 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 2차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잡아드렸는데 상승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다가 꺾인 구간, 딱 처음으로 꺾인 음봉 이 구간에서 이거는 기회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월 28일 날 요날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5월 28일 날 한번 텔레그램방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단에 5월 28일 확인이 되실 거예요. 5월 28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유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후 2시 37분에 현재가가 39,600원 이하로 해서 한번 진입해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간이랑 이 구간에서 두 차례 매수 타점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꽤나 수익 중인 상태에서 3차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을 혼자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방을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더보기를 누르셨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링크 클릭 후 참여하면은 1분 안에 되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뭐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도 댓글에도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문지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도주 대응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로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대응방 여기로 이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중장기로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최근의 적중률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매집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이 좋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있는 종목 한 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타, 스윙, 시초가, 종가 베팅 등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픽을 드리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간혹 1234, 1234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연락처를 직접 적어주셔야 됩니다. 오기자시면 이걸 작성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락처 작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다가는 두산 에너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두산 아니면 두산 에너 만약에 내가 다른 것도 물렸다 뭐 예를 들면 HLB를 물렸다라고 하면 HLB 이렇게까지 같이 적어주시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한번 읽어주신 다음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제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종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라고 보이시나요? 수익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유하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을 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까지 합쳐서 조회수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조회수 2만회, 3만회, 5만회, 10만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 내용을
이어가 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다. 하지만 이제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원전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원전으로 좀 회귀하는 추세에서 거기다 더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뭐까지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스터빈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아니면은 풍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원전도 있고 가스터빈, SMR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내용을 이런 구간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지금 수주가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해도 지금 구간은 앞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에서 기대감이 증폭돼서 올라왔던, 그러니까 내가 실적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실적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올 건데 이런 어떤 기대감에 상승했던 부분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냐라는 걸 검증받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을 거쳐서 진짜로 괜찮았네?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요,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게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추가적인 수주가 더 쏟아져 들어오겠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앞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었나요? 이때 당시에 올라오면서 MSCI 이슈 플러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 주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검증받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적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실적 실제로 괜찮았는데 하면서 하반기에서는 이 실적과 별개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면서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올라갈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첫 번째로는 공매도가 잔고가 엄청 쌓이면서 국민 주식으로 등극하게 되니까 공매도들이 못 버티고 오히려 매수 주체로 참여를 하면서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 주체로 참여를 하는 숏 커버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요 MSCI 8월 MSCI에 대한 편입 이슈, 세 번째로는 추가적인 수주,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차 파동이 올라가면서 국민 주식으로 등극했었던 게 에코프로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패턴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빠질 때는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광기 구간을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수차례 제가 진짜 한 20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하다가 이때 한번 광기가 끼면서 3일 연속으로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봐도 무섭습니다. 차트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기가 끼어서 3일 동안에 50% 가까운 상승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죠? 50% 상승이 나와주면서 도지형 캔들이 딱 출현을 하더니만 갑자기 이 광기가 꺼지면서 이렇게 21선을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다가 5월 MSCI 불발 이슈로 겹쳐서 한번 내려와 주면서 여기서 61선 터치하고 21선 지지한 다음에 다시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21선 스리슬쩍 올라타면서 수렴의 형태로 점점 발산하던 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21선 스리슬쩍 올라타주더니만 빵 하면서 시원하게 다시 한번 전고점 물량 테스트를 해주고 다시 돌아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냐면, 이런 구간에서의 전고점 물량을 테스트해주고 다시 한번 터치를 했던 게 21선,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21선인데 21선에서 처음에 통 하면서 이게 튀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 각도가 좀 더 날카로워지면서 이번에는 11선 타고 가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이탈했던 구간은 사실상 시가기 때문에 요거를 유효로 카운팅하기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종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통 튀어 올라가면서 이 고점 부분에서는 무섭게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30% 이틀 동안 30%가 올라주면서 윗꼬리 음봉이 출현을 딱 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 음봉 출현해 주면서 21선 하회하고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내려와서 여기서는 8월 MSCI 실제로 편입이 됐었죠. 그러면서 한번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광기가 껴서 무섭게 폭발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된다라고 하면요, 급하게 훼손을 하는 이런 케이스로 보통 이제 작용을 하고, 이렇게 빠졌을 때 내가 여기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장투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 지금 트레이딩 하고 있냐, 나는 지금 투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영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 이 기업이 좋아도 여기서 일단 팔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내가 확실하게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에서 사면 샀지, 그리고 그때 되면 여러분들 다른 연인으로 교체를 하셨을 거예요. 다른 연인이 생겨서 이미 다른 종목을 보고 계실 거다라는 말씀인데, 에코프로만 이런 사례가 나온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좀 있었죠. 지금 보시면 어떤 게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던 겁니까? 프로그램이 개입해서 만든 작품인데, 기간이 오래 지났다 보니까 이제 표시는 되고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누가 쓰는 겁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면서 기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보시면 국민 주식으로 등극을 하면서 상승을 할 때 정말 무섭게 날카롭게 올라왔던 게 삼성전자인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400조 이상, 이때 당시엔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0조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승을 하면서 무섭게 타고 올라가더니만 무려 삼성전자라 되는 주식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번 상승하면서 11선 부근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5일선 타고 올리면서 여기서 광기에 대략적으로 16%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600조짜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600조 정도 되는 게 16%를 이틀 동안에 올라갔다. 이거는 정말로 미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승해주면서 단기 고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주지 못하면서 이 매물대에 가로막혀서 쭉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냐면은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때 한번 1차 파동 나온 다음에 쭉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쌍바닥을 딱 찍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정말 무섭게 프로그램이 개입을 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점점 광기가 심화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승폭이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3일 연속으로 미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이때 당시에 지금 얼마가 올라줬냐면은 30%가 올라주고 그 다음날 24%까지 갔다가 쭉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 올려주는 리테스트가 마찬가지로 나오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델타테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제주반도체도 있죠,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추세가 이제 최근에 좀 좋지만 어떤 구간이 있었어요? 정말 광기에 미친 상승,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10배짜리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3,900원이었던 게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38,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배짜리 주식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일선을 타면서 야금야금 올리다가 이 구간에서 11선 터치하고 여기서부터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딱 움츠린 것처럼 딱 한번 움츠리는 구간이 나오죠. 아까 전에 신성델타테크도 여기 나왔었는데,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광기 나오면서 5일 연속으로 양봉을 세워주다가 이 끝에 가서 이 양봉이었던 게 윗꼬리 음봉으로 바뀌면서 떨어졌었고,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었는데,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한번 내려왔다가 21선 하회하고 다시 한번 거기서 튀어 올라오는 리테스트 구간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 여기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올라갈 때 무섭게 상승하면서 11월 MSCI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MSCI라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냐면 수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계속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MSCI 테마를 타고 이 10월까지 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기 전에 만들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신고가 가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뭐냐면요, 이 구간을 모아가는 구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기회의 구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냐면, 한번 이런 구간은 터치해놓고 빼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서 세워 올려줄 때는 당연하게도 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 14만원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될 정도로 지금 구간에서의 상승 파동이 아직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조정을 좀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무섭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여기만 딱 뚫어주면요 사실상 그렇게까지 저항선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쌍봉 패턴으로 과거에 떨어졌던 구간에 딱 넥라인 구간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한번 찍고 빠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위까지는 굉장히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물려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게 왜 지금 저항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당연하게도 이때 당시에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은 게 이때 당시인데, 이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10년 11년. 그러면 이게 올드보이처럼 내가 여기 물려가지고 단 한 주도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여기 지금 본전이 왔으니까 나가면 팝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인 저항이거든요. 실질적인 매물대. 근데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올드보이처럼 여기서 물려서 단 한 주도 물타기 안 하고 본전이 왔으니까 파는 사람은 전국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저항이 아니라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월봉상으로도 여기 딱 저항이 있는데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 발생하는 매도 심리,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다가 이런 부분에서 살짝씩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구간이 다 하나씩 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저런 구간까지 트라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드가 있다라고 하면요,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껴두고 있었던 어떤 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날도 지금 살짝 어떻게 보면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그리고 이제 지주사 관련해서 올라오면서 바이오도 슬쩍슬쩍 주목을 받고 있고, AI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렇게 짜투리 시드로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쳐다보고 있었더니만 만약에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나는 들어갈 생각이고 지금 구간에선 기회비용을 좀 살려보고 싶다, 다른 종목 잠깐 갔다가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흐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돌아올게요 라고 하면서 영상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까지 해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클릭 후 참여를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인데,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좀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적중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게 어떤 게 있었죠?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하면서 1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보시면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6월 9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에 관세와 식품 테마를 같이 겹치고 있는 7월 초에 슈팅이 나올 종목을 30-40%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한번 올려치고 흘러내렸다가 이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딱 위에서 버티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7월 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 미트박스라는 종목입니다. 미트박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차트가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상장하자마자부터 흘러내리다가 올려치고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딱 추천을 드렸다는 말씀이고, 이날이 바로 언제요? 6월 9일날 확인이 되시죠? 정확하게 6월 9일날 캔들에서 안내 드리면서 37.27%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두 차례나 팔 기회가 고점에서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이 구간까지가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미트박스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보시면 동양철관이라는 종목도 언제 올려드렸습니까? 3주 전에 1.2만 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셨네요. 자, 언제 올려드렸어요? 정확하게 6월 14일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구간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구간에서 딱 찍었다라는 말씀인데, 동양철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상승 해놓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구간에서 딱 영상 촬영하면서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영상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얼마 정도? 33.6% 정도 올라간 주식입니다. 고점까지 해서 33.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말씀이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우진이라는 종목도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진도 3주 전에 안내를 드리면서 6월 18일이라고 지금 하단에 확인이 되실 거예요. 1.4만 분 정도가 확인하셨고, 이때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다 축하를 드리고, 우진도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냐면, 상승하다가 음봉 매기고 여기서 딱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사실 우진 엔텍이 더 오르긴 했지만 우진도 상승 흐름이 있었죠. 어떤 구간에서 추천드린 거예요?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정확하게 올라가다가 음봉 매기고 다시 한번 올라온 딱 이 구간에서 안내 드리면서 다음날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중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을 텐데, 이 다음번 매집주가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승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허리라인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좀 짚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뚫어낸 상태에서 거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다라고 짚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꼬리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구간에서 모아서 여기서 꼬리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린다, 이게 물량을 매기고 있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올라온 구간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해주는 자리에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툭툭툭 계속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꼬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어떤 단기 시세라도 나오기 이전에 이런 현상을 어디서 발견을 했었냐면은 한농화성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한농화성이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였었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꼬리를 계속적으로 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꼬리 달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도 꼬리를 단 다음에 박스를 뚫어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스윙으로 한번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앞전에 있었던 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5%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55%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더보기 한번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링크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설문지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기 설문지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방금 보셨던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주도주 대응방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돈 버는 기술,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체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연락처 여러분들이 오기지 하시면은 받아가실 수가 없겠죠. 간혹 010-1234-1234 이렇게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아래 지금 보시면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그리고 이제 그 외 문의사항 이 부분에다가는 두산에너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예를 들면 내가 알테오젠을 물렸다 하면 알테오젠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미 영상에서 검증을 좀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매집주도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은 공개를 할 겁니다. 비트박스나 우진처럼 공개를 할 건데, 그때 돼서야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설문 작성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전고점을 못 넘어간 상황에서 쌍봉의 형태로 진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아직까지 걱정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저점 구간,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61선까지는 좀 밀릴 수 있는데, 최대한 박스를 치면서 버텨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삼각 수렴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반등의 세기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요, 급하게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생각이 드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드렸었는데, 1억 5,300만 주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주식 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6억 4천만 주 정도인데 그 중에서 유통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68.6%라고 하면 0.686 적어주시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4.4억 주 정도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1억 5천 주를 아직도 들고 있다. 1억 5천 주를 들고 있는데 4.4억 주, 그냥 대략적으로 4.5라고 쳐도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유통 주식 수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얘네는 갈 길이 멀다. 더 올려서 팔아야지만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지금 이게 매집한 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좀 기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 구간에서 던진다라기보다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얘네도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좀 학습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차익 실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구간을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장중 대응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